오늘 모신 분은 그래비티 벤처스 정주용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또 찾아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고래의 포트폴리오 책을 또 네. 새로 내셨는데요. 네네네. 아, 진짜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AI 밸류 체인 네. 이것이 가져온 그 변화, 엄청난 것 같아요. 퍼펙트 스톰급이죠. 자, 근데 이게 AI는 단순 혁신이 아니라 네. 돈의 혁명으로 정의를 하셨어요, 책에서.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뭐 10년, 20년의 이런 기간이 아니라 수백 년 아니면 우리가 수천 년의 어떤 빅 히스토리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뭐냐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우리가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 어떻게 다가오는 초지능의 이 시대에서는 사람이 만든 어떤 기계 지능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하면서 이 역사의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한 경쟁을 지금 무한으로 지금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단순히 우리가 닷컴 버블 아니냐, 지난 한 10년, 20년, 30년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깊이 이해하고 이 흐름에 올라탈 것이냐, 이 전략을 짜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천문학적인 자금을 네. 뭐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정말 뭐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서 오픈 AI, 뭐 테슬라마저도 네.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돈을 막 쏟아붓는 이유 이거 네. 가지고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근데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19세기 때 1849년도 이제 골드러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엄청난 돈이 쏟아 부어졌는데, 그때 이유는 뭐였냐면 금광이 터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지능발 금광, AI 금광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업자들, 어떻게 보면 기차를 먼저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차가 가려면은 철도가 있어야 되고, 그 철도가 있으려면 철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비유한 것이 이제 아직 이 철도가 제대로 부설이 안 됐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대로 AI 모델이 잘 굴러가려면 철도가 팡팡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 후년 수백조 원, 어떻게 보면 10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AI 데이터 센터의 부설에 들어가게 되고, 그 AI 데이터 센터 부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만드는 족족 다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는 걸 넘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그 콜로서스 1기를 엔트로픽에서 빌려가고 그 임대료가 1조 5천억이 넘어가고, 네. 그것도 구글도 나도 필요해.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그걸 빌려 쓰고, 그래서 지금 최근 상장한 스페이스X의 상당한 매출액이 AI 데이터 센터 임대업에서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추론에 대한 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다. 근데 우리가 쓰는 걸 넘어서 제조 현장에 이 AI가 물려서 돌아가게 되면 그 폭발력은 더 커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또 네. 삼성전자가 오픈 AI 챗GPT를 쓰기로 했다. 네, 뭐 네, 대규모 네, 네. 계약을 맺었다. 예.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오던데, 이렇게 폐쇄적이었던 대기업들마저도 정보 네. 유출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거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이 엄청난 대규모 투자, 이것이 중복 과잉 투자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버블로 이어지거나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네. 근거가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에 사실 우리가 전기가 처음 막 놓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전기가 없을 거를 지금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 없는 세상은 우리가 꿈을 꿀 수 없어요. 문명화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AI라는 거, 추론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전기처럼 그냥 꽂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특히 제조업 현장에 AI와 로봇의 침투율은 엄청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작 단계에서 이 경쟁에서 도태되면 구글이든 스페이스X든 엔트로픽이든 끝입니다.
과거에 작년, 재작년에 퍼플렉서티가 아주 인기 많았었는데 지금 자본력에서 밀리면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은 상업적인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로 돈 벌려고 이들이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짜여진 각본대로 뭐 음모가 있다, 아니면 이 거대한 버블은 대책 없다, 막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약간 너무 근시안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건 이러한 이 AI 열풍 네. 이것 때문에 뭐 사실 그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상당히 강한 상승장이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곧 끝날 뭐 어떤 상승장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상승장이라고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투자는 엉덩이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한 가설이 깨지지 않는 이상 내가 팔지 않는 거, 그리고 팔 주식은 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살 때부터 3년, 5년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1년에도 막 10번, 20번 사고 팔고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 생각을 좀 고쳐야지 이게 수익이 오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항상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한 5년치를 미리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과거 10년과 앞으로 미래의 10년은 어떤 식으로 바뀌지? 기본적인 방정식이 완전 바뀝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지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은 이제 미국의 최고의 공산품, 수출품은 추론입니다. 추론. 예, 이미 우리는 엄청난 무역 수지 적자를 겪고 있죠. 네. 왜냐하면 미국산 추론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맞아요. 됐든 예. 그래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최고의 흥행 상품은 이미 나온 겁니다.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모델, 제미나이, 그록, 챗GPT, 클로드를 우리는 암암리에 다 쓰고 있어요. 네. 그죠? 상사 모르게 쓸 수도 있고, 대표님 모르게 쓸 수도 있고, 보고서를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추론을 활용해서 씁니다. 네. 그럼 이 쓴 추론은 또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인해서 더 똑똑해지죠. 네. 그래서 아주 다행인 건 이 추론 무역의 시대, 미국이 전 세계를 추론 무역으로 지배하려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그 추론 무역의 그 군수품, 물자, 반도체를 수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증시가 최근 한 9개월, 12개월 사이에 가장 세계에서 성장률이 높았는데, 근데 아직도 이 추론 무역의 시대는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예. 한국 증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이클은 아주 과거보다 길 것 같습니다. 예. 그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 네. 이걸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메모리 중요한데,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혼자서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증설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 후년 증설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지를 어디로 하냐, 뭐 전라남도로 가냐, 어디로 가냐, 지금 막 뭐 그 논쟁이 많은데, 어쨌든 증설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요가 워낙 폭발하니까. 그럼 증설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비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겠죠. 발주가 늘어나면 그걸 받는 장비 회사들은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주식도 순차적으로 좀 더 좋은 실적, 그래서 실적이 좀 더 증가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확장적으로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양극화 문제잖아요. 네. 그 자본의 뭐 양극화 이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산업에서 네. 메모리 반도체는 뭐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쵸. 수출 데이터 보니까 300%씩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외 우리나라는 결국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쵸. 이 제조업들은 어떻게 이 시대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좋은 시대적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AI 너무 완벽하게 지금 초지능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거꾸로 물리적인 세상, 그래서 피지컬한 세상, 공장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그냥 장부에다가 손으로 기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재고 수불부, 그죠? 공장에서 얼마나 가동되고 이 장비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그 코팅된 그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그 매직펜으로 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AI로 빨려 들어오게 하는 데는 대한민국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부가 가치 제조업에서 AI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손이 더 우월할 수도 있고. 근데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 특히 반도체, 조선, 뭐 많지 않습니까? 방산, 다 하나당 단가가 엄청 높은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AI와 로봇이 투입되면 될수록 효율이 늘어나겠죠.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간극을 좁혀주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였죠. 팔란티어. 그래서 그랬죠. 팔란티어는 주가는 박스권에 있지만 지금 매출하고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작년부터 팔란티어를 주목했냐면 한국이 절대로 팔란티어한테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바로 그 산업이 팔란티어스러운 혁신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뭐냐면 기존의 전통 우리나라의 첨단 제조업을 한 단계 AI로 격상시키는 그 중간에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것이 팔란티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지금 뭐 모두의 창업이며 요즘에 되게 많은 어떤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국의 20, 30대 젊은 창업가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한국의 전통적으로 강한 우리의 첨단 제조업의 공장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한국의 K 팔란티어스러운 혁신들을 하면 이것들이 전통의 우리의 강점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고, 새로운 그 제조 OS 레이어,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팔란티어들을 10개, 20개, 100개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우리의 제조업도 강해지고 우리의 피지컬 AI도 강해지는 그런 상승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못지않은 그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스페이스X는 상장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엔트로픽도 상장 예정이고 네. 오픈 AI도 상장 예정이네요. 네, 줄줄이.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하고 네. 뭐 하여튼 이렇게 쫙 나래비가 세워지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투자한다고 보면은 이것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성장 기업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중에서도 승패가 좀 갈릴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4파전에서 저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승기를 갖고 있는 데는 엔트로픽, 클로드라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B2B에서 가장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기업들로부터 신망을 엄청나게 두텁게 얻고 있고, 그런 사상적인 대결에서 챗GPT 대비 우월함을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뭐 구글의 제미나이는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사용의 느낌은 좋은데 특별히 어떤 뾰족함을 느끼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신 정보를 얻거나, 그리고 뭐 육각형의 어떤 그냥 잘 다듬어진 서술을 얻을 땐 좋지만 코딩을 한다거나 어떤 정말 돈이 걸려있는 보고서를 쓴다고 할 때는 제미나이를 쓰기보다는 클로드를 쓸 확률이 훨씬 높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4파전이 아직은 어떻게 보면 다 자본이 확충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구글은 뭐 돈이 많죠. 그런데도 지금 뭐 회사채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엔트로픽하고 챗GPT의 오픈 AI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 AI의 춘추전국 시대가 본격 개막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회사가 다 주식으로 상장돼 있게 되기 때문이죠. 네. 사실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산업의 상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왜냐하면 우주산업은 이미 매출도 나고 이익도 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스타링크만 생각해서는 스페이스X가 굳이 상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XAI, 그로기 데이터 센터 짓는데 수십조 원 그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장을 한 것이었고, 딱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더 조달하려고 이번에 또 추가로 자금 조달을 더 했죠. 그랬죠. 상장하고 또 돈이 더 필요하냐. 근데 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데이터 센터의 쩐의 전쟁에서 삐끗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그냥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I 사국지 너무 재미있는 현상이 앞으로 한 1, 2년 벌어질 것이고, 그 본격적인 스타팅 라인에 들어서서 출발하는 것은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상장이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일 것이다. 그러면 예정돼 있던 데이터 센터는 본격적으로 건설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건설된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어떤 AI 모델의 그 사용감 네. 그리고 이 효용 가치는 지금에 대비 10배, 100배가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영역별 초지능은 다 도래하게 되는 건 그 궁극의 불가피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변동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략도 기준도 없다면 결국 잃게 됩니다. 시장에만 맡기는 투자는 이제 끝입니다. 3명의 전문가가 각자 가장 자신 있는 3가지 실전 투자 전략을 전수하는 12주 실전 투자 썸머스쿨. 미국의 성장 종목을 포착하고 국내 수혜와 연결해 1+1 수익을 만듭니다. 시장이 미처 보지 못한 저평가 종목의 턴어라운드. 언제 들어가서 언제 챙길지 평생 가는 매매 습관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번 여름이 끝나면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